행복한 이야기는 대부분 진실이 아니에요. 네, 정유정 씨의 소설 종의 기원의 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나의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드라마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고달픈 현실을 잊기 위한 방편인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순도 100%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강북 FM의 인기 프로그램 라디오 극장 시즌3를 함께 하실 분들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산 반달곰 김일웅입니다. 오늘 특집 쇼케이스 방송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즌2까지 진행됐던 강북 FM의 인기 프로그램이죠. 라디오 극장이 오랜 공백기를 거치고 시즌3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즌3에 새롭게 참여하실 주민 배우님들을 모시고 왜 하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세 분의 여배우님들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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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자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눈치 보지 마시고, 오른쪽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오은정이라고 합니다. 혼자만 멋진 멘트를 하셔가지고 편하게 하라고 하시더니 저는 참, 진행자니까요. 역시 진행자만 멋있는 거 하는 거군요. 네, 강북 FM 뭐냐? 그 이름도 모르겠네요. 라디오 극장 시즌 3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리고 메인은 작가 파트 하게 정말 돼. 소중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소중하게 해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음 분 인사해 주세요. 네, 끝나고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살기는 도봉구에서 살고 있는 송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각산 재미난 마을의 아로마입니다. 와, 네, 아로마. 향초신가요? 네, 이름에 향자가 들어가서 네. 아로마라고 지었습니다. 저도 이름에 웅자가 들어가서 반달곰이라고. 오,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분 이제 라디오 극장 시즌 3 저희가 이제 배우와 작가 모집 공고를 냈었어요. 그걸 보시고 신청을 해주신 0.5대 1의 경쟁률이죠. 아무도 안 떨어지셨으니까. 소중하게 이제 오신 분들이신데요. 이 라디오 극장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일단 그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이번엔 역순으로 갈까요? 네. 네, 아로마님. 네, 저는 강북구에 입성한 지 지금 몇 개월 됐는데요. 네네. 평상시에 이렇게 낭독이나 낭송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보았어요. 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네네. 있나 싶어서 그래서 아름아름 알게 돼서 소개받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름아름 알아보고 참여하신 아로마님 네시고요. 네, 우리 송윤정님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일을 복지 관련한 거 하고 있어가지고 평상시 강북구에서 이제 마을 활동가분들 이제 활동하시는 것들 조금씩 듣고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관심은 많았었는데 적극적으로 제가 실제 참여는 많이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딱 보자마자 이거는 제가 뭔가 해보고 수 있겠다. 근데 경험은 없고 뭐 아는 것도 없지만 초등학교 때 제가 동아구연대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믿고 한번 지원해봤습니다. 몇십 년 전인가요? 네, 답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무언가에 홀린 듯 신청해주신 송윤정님이시고요. 네, 우리 소중한 작가님 오은정님은 네, 저는 글을 지금 동화를 쓰고 있고 또 아이들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많아가지고 나눠야겠다. 이 넘치는 재능을 어디에 쓸까 늘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 진행자님하고 또 패친이라서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럼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내 한 몸 희생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나
네. 사실은 좀 튀고 싶고 뭔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싶었던 게 워낙 이제 드라마 작가나 방송 작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던 꿈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 워낙 요즘에 제가 막 뭐 팟캐스트나 팟빵을 또 많이 듣고 있었고 근데 또 마침 여기를 한다고 하니까 네. 아 이건 나를 위한 자리인가 보다.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네. 뭐 처음에 이게 문의를 했어요 진행자님한테. 네네. 뭐 자격 조건이나 뭐 이런 거 뭐 엄청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떨어질 수도 있나요? 많진 않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라 얘기를 하시더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처음에 그러셨다니까요. 아닌데. 아 약간 있었어요. 그런. 녹음해 둘 걸. 그러니까. 네. 네 그랬습니다. 네. 나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넘치는 재능을 나눠주기 위해서 네, 오신 오은정님 이렇게 세 분이 이번에 새로 결합하신 분들이고요. 오늘 못 오셨는데 이제 저희 시즌 2 때부터 하셨던 분들 세 분과 이렇게 시즌 3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세 분은 저희가 이제 강북 FM이나 이제 이런 거 마을 미디어라고 부르거든요.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는 봤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희가 아이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아이들이 뭐 이게 체험학습처럼 가서 어디 갔다 왔다고 네네네. 해서 뭐 마을 미디어랑 그리고 저는 여기 강북 마을 미디어 말고 다른 네네. 지역에 마을 미디어가 또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접해는 봤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 동네 와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네. 네, 그 전에 살던 데에서는 마을에서 뭘 주도해서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관심도 없었고요. 근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런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접하게 되면서 알게 됐어요. 아, 네. 윤정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복지 쪽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네네. 다른 데서 뭐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성공 사례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뭐랄까 사례 소개하는 네. 것도 좀 들어본 적이 있고. 이제 복지관에서도 네네. 미디어 교육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네. 아, 그렇게 들어보셨고 라디오 극장 전에 나갔던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들어봐야죠. 시즌 3를 하려면. 오, 네. 역시 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으로만. 두 분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여기 와서 아, 들려주실 네네. 때 들어봤어요. 준비가 안 되셨고. 네, 미흡하네요. 저도 조금 찾아서 들어봤는데 네네. 제목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그렇죠. 살아살아 내 살들. 네. 그게 확 끌려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1, 2부로 진행된 네. 내용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디오 극장이 사실 2년 된 프로그램이에요. 시즌 1 10회, 시즌 2 10회 이렇게 뭐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거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됐고 시즌 1은 이제 동네의 극단 아마추어 극단 분들하고 같이 해서 뭐 좀 어렵지 않게 했죠. 이제 그 대본을 맡아서 만들어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시즌 2 할 때는 배우 하러 오신 분들이 대본까지 쓰셔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대본 스트레스를 이제 엄청나게 받으시다가 10번 하고 이제 잠시 휴식기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아예 작가분까지 모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소중한 한 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근데 이제 혼자 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다. 네. 그래서 한 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재능이 넘쳐나진 않지만 조금 나눌 수 있겠다. 내가 글 쓰는 거 좋아한다 이런 분들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강북 FM의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이 안 오시면 이분도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와주셔야 됩니다. 들켰어. 와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시겠어요? 함께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저희 라디오 극장 팀에 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남자 배우가 없어요. 강력하게 원합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지금 계셨는데 요즘 엄청나게 바빠지셔가지고 오늘도 못 오셨고 그래서 이제 남자 배우와 작가를 2차로 저희가 모집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모집을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들 이
라디오 극장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뭐 드라마, 극장 이러면 되게 내용도 다양하고 이제 장르도 다양하고 이런데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었다. 뭐 시트콤을 해보고 싶었다라든가 아니면 여기 역사문화 관광의 도시니까 사극을 하겠다라든가 네, 뭐 이런 생각들이 구체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라디오 극장 오늘 쇼케이스이기 때문에 라디오 극장 시즌 3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나눠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아줌마가 뭐 엄마가 네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이제 정치적인 거잖아요. 저와 뭐 어린 아이, 제 아이하고 네. 살아가는 이야기, 남편과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냥 일상생활 속에 미담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정치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뭔가를 하나를 얻으려면 뭔가를 하나 하고 그거를 또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밑에 과정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걸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뭐랄까 막상 막 이렇게 또 써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캐릭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걸 좀 잡아가는데 그러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글을 쓰는 것과 무슨 이게 등장 인물에 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살짝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쉽게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또는 그냥 이제 어떠한 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네네. 그런 세계를 내가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내 꿈이 어렸을 때 뭐 꿈이 경찰관이었다. 그럼 여기 이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우리 아로마 선생님의 꿈은 뭐 모델이 되고 싶었다. 뭐 선생님의 꿈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했을 때 그런 각자의 삶을 그때그때 테마로 해서 그 배우님이 주인공이 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으로 가상으로 내 꿈이 뭐 그렇다고 해서 꿈이 꼭 뭐 진로로 해서 네네. 뭔가 뭐 장래 희망처럼 뭔가 돼야지 이런 것보다는 그게 꼭 아니어도 되지만 뭐 세계 일주를 하겠다 뭐 이런. 네네네 그런 거를 가상으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된 어느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해서 뭐 한 명씩 이렇게 간다든지 그런 것도 세계 일주는 좀 재밌을 것 힘들지 않을까요? 외국말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세계 일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외국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전국 일주. 라디오 극장에서라도 네네. 꿈을 이뤄봐라. 네네. 우리 멤버도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아주 네, 평범한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작게나마 저는 뭐 글 작가가 뭐 방송 작가가 뭐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작가 대본을 쓰면서 펼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가상으로 한번 우리가 좀 더 친해지면 그렇게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어요. 재밌겠네요. 네.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근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이 집에 준비만 하시는 돌아가면 것 또 같아요, 까먹어. 계속 준비만 하고. 착수는 안 하시고. 네, 생각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가 계속 있으신 건가요? 네, 그런데 잊어버려요. 다음 시간 되면 또 리셋. 메모를. 저 이제 녹음돼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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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런 큰 문제가 있군요. 반복해서 좋네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그런 게 필요해요. 기록. 네. 그래서 저희는 원투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재 공모 같은 거 받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들과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제 누군가의 사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녹음하면 이제 그날 다음 차 기획회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획회가 훨씬 더 재밌어요. 네, 다 이게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모이면 이제 더 재밌어질 수 있으니까 소재 공모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래서 한번 시즌 3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로마님 어떤 아까 낭독이나 낭송에 관심이 예, 많으시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살던 동네에서 낭독 공연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본으로 해가지고. 경험자시군요. 네, 그런데 거기는 그냥 동호회처럼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까지 올리게 됐었는데 되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목소리로 뭔가를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대본이나 이런 작업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 이 있는 대본을 그냥 내가 맛깔스럽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네. 네. 작가님 계시니까. 네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네네. 있을 것 같네요. 몰래 물 마시다가 뿜을 뻔했습니다. 네, 커다란 부담으로. 그럼 송윤정님은 어떠세요? 무언가 홀린 듯이 신청을 네. 딱 하셨는데. 아 근데 정말 저는 네네. 예, 라디오 극장이니까 어떤 배역이 딱 정해져 있고 근데 음. 거기 어떤 역할에 제가 맞는 목소리가 있으면 여기 합격이 되고 아니면 불합격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네네. 왔기 때문에 오디션과 뭐 이런 게 있을 줄 네네. 알고. 네. 그래서 뭐 어떤 내용 이렇게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올 때는 못했던 거죠. 근데 와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네. 생각을 해보니 네. 이제 저는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전에 내가 알고 굉장히 감명받았던 이야기들도 잊고 지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에 또 새삼 막 가슴이 뭉클해져서 그날 하루 또 묘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시군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고 네. 또 저희는 예전에 마음 공부라는 거를 주민들하고 모여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직원들하고 주민들이 네네. 함께 모여서 일상생활을 하는 어떤 실질적인 상황을 되게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근데 그걸 다시 돌이켜 보니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발표하고 나면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근데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요런 코멘트도 주는데 그 상황들이 다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죠. 태양의 후예처럼 멋지게 재밌는 드라마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 하필 남편이 와서 밥을 차려달라 그러는데 너무 남편이 미웠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얼굴도 너무 달라. 네. 근데 좀 미안하더라. 뭐 그런데 다른 사람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자책할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송중기를 원하는데 내가 송혜교가 아니라는 거. 그 현실을 늘 잊고 살아서 갈등은 생기는 거다. 사실 이런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한 하루 이틀만 지나서 돌아봐도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화냈지만 이런 맞아요, 경우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지금 한 것처럼 공감 받기도 하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수 아니다. 있어. 나한테도 그렇게 그랬을 해주고 거야. 또 이제 다른 시각으로 또 보는 것도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네. 맞아요. 참 네.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근데 네, 저희 네. 딸 7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화은정이라고 했는데 화은정 화내기 엄마. 네 맞네요. 네 뭐라고 좀 공감의 멘트나 해주세요. 네, 좋은 것 같아요. 화내는 게 화내는 게 좋네요. 아니요, 그런 소재로 마음 공부 같은 거, 네. 그런 거. 이제 아직 여기서 화를 안 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마음 공부를 여기서 시연해 보죠. 네, 딸한테 화를 냈던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네, 근데 즉석에서 이거는 정말 이제 제가 친구의 얘기라고 하시고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잘못한 거. 최근에 네네. 어제 엊그저께 일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조금 1, 2학년, 2, 3학년이 읽는 정도의 두께의 책을 읽고서는 제가 한번 권해줬는데 워낙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7살인데. 네네. 그래서 읽어왔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다 읽었다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했어가 아니라 거짓말 치시네. 7살한테. 네가 무슨 이걸 다 읽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엄마 다 읽었어.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마. 그랬더니 얘가 눈을 막 부릅뜨면서 저한테 대들면서 다 읽었다고 막 이러는데 억울해서. 그때까지도 제가 믿었어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제가 그걸 꼬집었어요. 너무 화가 났어.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짓말 한다라고 아예 규정을 지어놔놓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 답정너죠, 답정너. 근데 그때부터 막 아이가 너무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울기 전에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책을 하나를 다시 줬어. 2탄을. 그럼 너 이거 읽어와봐라. 그 다음 엄마 믿을게. 다시 씩씩대면서 가가지고 또 한참 있다 하는데 이 한참도
보통 아이들이 뭐 며칠에 거쳐서 읽는 책을 네. 그렇게 짧게 또 읽어온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서 또 깨알 또 딸 자랑 같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왔는데 네네.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거기서도 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책 읽은 내용을 묻기 시작했죠. 처음 저도 아이한테 들어갔구나. 그랬더니 정말 다 읽은 거예요. 이게 뭐 등장인물이 어떻게 했던 것까지도. 그런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정말 미안해 하면 얘가 나의 마음을 진짜로 안 받아줄 것 같고 그 순간에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미안하다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웃음으로 승화시켰죠. 세아가 진짜 읽었구나. 근데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이게 또 직업병 같은 데서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독서 논술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학원 다니고 학교 뭐 다니고 하면서 책을 제목만 대충 읽어오고 막 인터넷에서 줄거리를 찾아와서 하고 네네. 막 고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항상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아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뭐 안 읽었지 이게 그냥 저도 일상의 몸에 박혀 있었던 거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엄청 후회하고 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한번 의심하고 넘어가시는군요. 그렇죠. 네. 이 직업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 또 수업에 엄마들이 또 이걸 방송을 듣는 엄마들이 그렇습니까? 늘 항상 그런 건 아니랍니다. 모든 일에는 다른 양면을 봐야 하니까 정말 읽었니? 라고 묻는 거지 의심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랍니다. 갑자기 다른 분이 되셨어요? 네. 갑자기 이제 혹시라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텔레비전에 이렇게 오른쪽에 천사가 속삭이고 왼쪽에 악마가 속삭이는 이제 그런 버전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항상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산다고 저랑 같이 사는 그 남자가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그래서 그 남자분을 언제 한번 출연시켜서 삼자 대결. 네.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 공부에서 이제 이렇게 한 분이 사례를 발표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본인이 코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뭐 나 비슷한 같았으면 어떻겠다. 경험이 있으면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네. 저 같으면 지금 못됐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근데 지금 그 딸의 심정을 어떻게 다 풀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이제 기회가 되셨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때 엄마가 정말 놀랬었다 이렇게 우리 딸이 책을 잘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 그때 엄마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분 좋고 근데 그땐 이렇게 해서 미안해라고 한 번은 얘기를 해서 풀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딸이 거짓말 치시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그날도 또 저녁에 잠잘 때도 또 해주고 다음 날도 또 할 때 또 해주고 그래서 그 아픔을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거를 더 줘야겠다. 그래서 계속 미안하다, 너무 고마워. 엄마가 진짜 놀래가지고 엄마도 그 말이 나왔다 막 얘기했는데 정말 진행장님 말씀처럼 뻥 치시네. 엄마는 그때 진짜로 나한테 그런 거거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알죠 다.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아이들은 더 잘 알죠.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다 아는데. 그렇죠. 네, 한동안 더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느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제가 풀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접근하면 아이도 아니까 나의 잘못을 계속 사과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잘못한 걸 저 스스로도 아니까 그걸 계속 나 이래서 잘못했어.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미안해로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해서 너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달래주고 왜냐면 어차피 벌써 받은 상처를 그걸 누가 아무리 엄마라 하더라도 특히 가족이나 엄마한테 받은 상처는 더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보 엄마고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또 다른 또 늘 항상 이렇게 실수를 또 반복하면서 하는데 이거 기회는 더 많이 배우고 아팠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실수 때문에 내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에서 계속 그걸 잘못했다 본인이 그걸 스스로 인정하면서 생각하신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그런 실수를 할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그래요? 반복되기도.
알면서도 좀 저러는 건데. 근데 그게 딱 한 사람한테는 안 돼요. 아, 한 사람한테는 알겠어요. 알 것 같습니다. 딱 한 사람한테는 그- 계속 반복돼요. 그 남자분? 네, 옆에 계시는. 네. 아로마님도 뭐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죠. 저요. 네. 제가 성격이 되게 주도적인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화를 안 사실- 내세요? 화를 많이 삭히는 편이거든요. 그 속병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안에 사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 화장하면 사리가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애들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애들을 좀 많이 참아주는 편이에요. 애들이 뭐 요구하거나 애들이 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많이 참아주고 이제 들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역치가 있잖아요. 제가 참을 수 있는 그 선을 네네. 넘으면 폭발하시는군요. 네, 그때는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 그럴 수도 근데 있죠. 네. 평상시에 이제 조금씩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힌트를 주거나 사인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받아주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폭발을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해서 요즘은 좀 그때마다 나는 이래 해서 기분이 안 좋아. 너가 이렇게 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건 싫던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기적인 거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나는 해도 당신 되고.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누가 저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너의 이런 행동이 나한테 상처가 됐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순간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단둘일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 명이 상관없는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더 그거는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그런 거예요? 맞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애하고 이제 1대1로 있을 때 아이하고. 그렇게 얘가 망신 주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 뭐 둘이서 있을 때는 얘기할 수 있죠. 예, 둘의 관계고 둘의 문제니까. 맞아요. 참 이게 나의 감정 뭐 나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적절한 자기 표현. 네. 네. 아니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아니 저기서 그냥 한 번만 물어봤으면 그 오해가 풀릴 텐데 왜 쟤네들은 그 질문을 안 해서 저렇게 오해를 끝까지 가져가서 갈등 상황을 만들고 막장으로 가고 왜 저럴까? 그 시청률 때문에 그렇죠. 드라마니까. 근데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현실에서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혼자서 이렇게 예단해가지고 네, 오해하고 이럴 곡해하고 거다. 혼자서 막 정말 머릿속에 온갖 생각을 다 했다가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고 쟤 화났을 텐데 막 속으로 막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막 이러고 엄청나게 긴장해서 만났는데 아무 일도 없고 뭐 이제 이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99%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엄청나게 많대요. 네.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성향 차이가 좀 있을 건데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안 그래 보이죠. 네. 엄청 안 그래 보이는데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계기가 결혼하고 그다음에 뭐 그분이 그래도 내 편은 평생에 결혼하게 된 계기가 평생 이 사람은 뭐가 있어도 내 편 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단 한 번도 제 편 들어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 들어주겠지 하는 희망으로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없으셨으려고.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있을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여자들은 그렇게 결혼이라든지 출산, 아이를 통해서 또 바뀌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 걸로 때문에 많이 융화된 척은 하지만 엄청 신경 써요. 특히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상처와 뭐 칭찬의 이런 의미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다. 나이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부분이 하거나 이럴 네네네. 때도 저도 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저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근데 이 무심한 전혀 이제 그렇지 않은 건데도 혼자서 막 걱정했다가 나중에 아무 일도 없고 이 카톡 하나 보고서는 엄청 고민 막 몇 날 며칠 하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 되게 떠보고 뭐 이런 네. 경우도 무슨 있고. 의미일까? 근데 이제 카톡이 정말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네. 이게 뉘앙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말이라도 이게 또 글로 전달되는 거랑 음. 실제 직접 보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고 네. 또 카톡도 세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렇죠.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점점점의 의미 20대의 점점점과 네. 50대의 점점점이 다 다르고 이모티콘 하나로도 네, 의미가 네. 다 다르니까. 두 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음. 걱정도 이제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러거든요. 아. 생각 한 가지에 빠지고 그러면. 저도. 네. 그런데 이제 결정할 때는 또 이렇게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하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옆집 아줌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편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이제 객관적으로 아. 보려고 좀 노력을 어. 많이 하거든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네. 네, 유체이탈. 유체이탈. 아니 저 자신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아닙니다. 근데 뭐 죽을 때까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그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객관화해서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포기도 하고 뭐 이러는 네.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대신에 결정은 단호하게 네. 하신다. 그럼 뭐 그 결정 뒤에 예를 들면 뭐 여운이라든지 후회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으신 편이세요? 아니 후회는 단호하게. 있어요. 음. 네. 그래서 후회를 안 하려고 생각을 네네.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회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생각의 고리를 조금 끊어야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일수록 오래 고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근데 고민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반복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상황을 변주하거나 뭐 덧붙이거나 하는 거지. 고민의 핵심은 사실 다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건데 여기에 이제 계속 살을 붙여가면서 네. 막 이런 상황 막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일일수록 뭐 일정 시간 이상 그래서 그런 분도 봤어요. 저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타임제로? 15분 이상 고민 안 한다. 뭐 이제 이런. 근데 뭐 그분도 그렇게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이 일적인 고민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뭐 사업체를 옮기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몇 번 안 보고 그냥 금방 결정하고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볼펜을 빨간색인데 뭐 분홍 빨강, 그냥 빨간 사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내 옷을 자켓을 살까 뭘 할까 이런 거는 혼자 결정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꼭 굉장히 친한 친구나 언니가 있는데 꼭 항상 카톡으로 보내서 링크 걸어가지고 골라줘. 1번, 2번. 꼭 그게 이제 점점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지는 이제 거예요. 연락을 안 받지 않으세요, 그분이? 서로 근데 그게 맞아요. 골라주고 하는 게 그것도 복이네요. 맞아요. 예. 진짜 그런 거 싫어하는 분한테 계속 그렇죠. 골라달라 그러면 이제 그분도 스트레스인데 또 이제 그분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네 그분한테 잘하시도록. 그러니까 여기다 잠깐 이름을 얘기해서 고맙다고. 방송임을 누구야 빌려서. 고마워. 감사 인사. 지혜야 고마워. 문현이 고마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두 분께는 강북 FM에서 준비하신 선물을 네. 네 감사합니다.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걸 청취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네, 링크를 열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저기 우리 윤정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네. 보기에는 좀 여리여리하고 섬세해 보이고 누가요? 그러지 않나요? 누가요? 근데 저는 조금 무딘 것 같아요, 그냥. 네, 보기에도 그래 보이죠. 근데 저도 뭐 조금 고민하다가 어느새 잠들어 있고 막 네, 나름 고민한다고 하는데 그게 민감하고 막 신경 쓰고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심각하게 고민도 잘 못하고. 근데 일이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고민을 하는데 네. 뭐 육체적 피로 때문에 네. 잠이 드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남들은 막 저한테 되게 상처받았을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되게 아련한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전전긍긍하고 이러는데 저는 막상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군요. 네. 그 공지영 씨 아시죠? 네. 공지영 씨 소설 중에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자신이 싫어지는 때가 이런 때다. 늘 하던 실수를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심지어 그것에 뻔뻔해지지도 못할 때. 하지만 다음번에 그 순간이 온데도 내가 결국은 그 실수를 또 하고야 말 거라는 걸 알 때. 머리에 끈을 동여매고 결심을 하거나 구호를 한 달쯤 외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거나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늘 데리고 살아야 하는 나의 결점들을 그렇게 보게 될 때. 그리고 내가 고작 거기까지의 인간이라는 걸 그래서 또 깨닫게 될 때. 이제 이런 구절이 작가네. 있는데 그러니까 작가죠. 작가네. 잘 쓰는. 근데 이제 사람이 진짜 비슷한 실수를 계속 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조금씩 그 빈도가 줄어들거나 뭐 강도가 줄어들거나 이제 이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사람이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네, 오늘 그래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이제 앞으로 저희 이 라디오 극장의 기획회의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이 만나고 어울려져서 맛깔스러운 대본으로 우리 오 작가님의 손을 거쳐서 네. 태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 열정 있는 배우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거라 이런 기대가 됩니다. 네, 듣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맛보기 방송이기 때문에요. 이쯤에서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세 분이 이제 앞으로 예비 청취자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 아니면 뭐 본인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각오 이런 거여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마무리 발언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익은 과일도 뭐 잘 차려놓은 밥상도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네. 하는 사람도 즐겁게 하지만 듣는 사람을 위해서도 저희가 책임지고 특히 나부터 책임감 있게 그리고 네. 저는 재밌게도 쓰고 즐겁게도 임하겠지만 많이 알리는 작업을 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도 같이 뭐 내 주변부터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많이 들어줘야 또 많이 또 쓰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홍보해서 많이 듣게 하는 고민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저는 제가 뭐 스스로 막 활달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조차 저도 신기한데 뭐 어쨌든 새로운 걸 했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새로운 인연들이나 뭐 이렇게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걸 듣고 뭐 전혀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도 어떤가 한번 궁금하시다면 네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FM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자 배우와 작가를 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로마님도. 네,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지금 처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세 번째 만났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본도 즐겁게 써지고 이 시간도 기억에 남을 만큼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실 즐기면서 해야 억지로 재미없는데 하면 듣는 사람들도 다 그게 전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다들 하는 분들도 그리고 듣는 분들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라디오 극장 시즌 3 곧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광고 말씀 드리는데요. 남자 배우와 작가를 급구하고 있습니다. 강북 FM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오늘 라디오 극장 시즌 3 쇼케이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인사드리면서 아로마님이 신청해주신 곡 윤종신의 존니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니?